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미국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다음 주 경제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으로 추정되는 조치가 관광과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판 롯데월드타운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최종 결정하면 중국의 압박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 특화한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코스피가 2,400억 원 넘는 외국인 매도 물량에 2,065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였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며 장 막판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의 정치 불안정성이 커지고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90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정리합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중 한라홀딩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만도의 호실적 영향으로 9.7% 상승한 64,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회사인 만도가 자율주행 제품인 운전자 보조장치의 매출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주회사격인 한라홀딩스의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만도와 한라홀딩스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저조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 내린 56,8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부진한 실적에 실망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4거래일 연속 지속되면서 장중 56,600원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닭고기 가공과 유통업체인 하림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닭고기 가격 상승에 힘입어 2.3% 상승한 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AI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요는 줄었지만 설 연휴 이후 공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주요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닭고기 판매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구제역에 발생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 대체제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해 닭고기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미국 안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반대 행렬에는 미국 기업들도 전면에 나섰는데요. 권력에 맞서는 기업들, 우리로서는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서 미국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들이 말이죠. 반기를 든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항의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기업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앞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구글 직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반이민 정책에 반대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는 구글 CEO와 공동 창업자까지 나와 직원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We share a similar story, and we've always felt part of this place, and it's a community, and I think we need to stand together. I came here to the U.S. at age 6 with my family from the Soviet Union, which was at that time, the greatest enemy the U.S. had. Maybe it's. 네, 방금 본 구글이야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다른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미국의 성공에 기여하는 이민자들에게 반이민 정책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난민 지원 방안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구글이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억 이상을 난민 구호 기금으로 조성했고 스타벅스는 앞으로 5년 동안 난민 10,00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입국을 거부당한 난민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 기업들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용기가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게 이렇게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되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죠. 네. 트럼프가 반대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해당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당당하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트럼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윤리적인 명분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확실하고 정당한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반대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민자들이 속한 기업의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 더 나아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정정당당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권력자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논리가 또 숨어 있었군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직 낯섭니다. 그렇죠. 한국 기업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바로 권력을 상대하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국회 청문회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인들입니다. 구태 다 버리고 정경유착이 있었으면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희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 앞에 잔뜩 움츠려든 기업들의 모습은 한국 경제에 있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에 순응하며 필요하다면 불법적인 결탁도 마다하지 않는 과거의 악습을 이젠 과감히 버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처럼 때론 당당하게 제 목소리도 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서 3조 원을 들여 대형 유통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방 점검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드 부지 제공 계약을 앞두고 롯데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롯데월드 선양의 조감도입니다. 롯데가 3조 원을 들여 총부지 16만 제곱미터, 건축 면적 1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짓고 있는 유통 레저 복합단지로 중국판 롯데월드타운 프로젝트로 불려왔습니다. 이미 백화점과 영화관은 영업하고 있고 아파트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소방 점검 사항을 문제 삼았지만 사드 부지 제공 결정 등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11월 말부터 롯데 계열사 현지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불시 소방 위생 점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 이슈까지 맞물린 롯데가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여 롯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성주 골프장 보유업체인 롯데 상사는 이사회를 열어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고
경기 남양주 부지를 대신 받는 거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부지 제공과 관련한 서류상 계약이 체결되면 중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지난 1994년 중국 진출 이후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해왔고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2만 6천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내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원래 10일 전후라고 예견이 되다가 어제 같은 경우 바로 내일로 그리고 위민관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좀 반발이 있었죠. 결국 특검 측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내일 실시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정리하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기획 인도법인이 제작한 삼성전자의 온라인 광고 영상이 인도에서 공개 40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400만 건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삼성이 찾아갑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4분 분량으로 TV 수리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서비스 차량을 타고 산간 지역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교통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운 인도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난해 서비스 밴 차량 500여 대를 도입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4개의 차종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니로, 신형 프라이드, K5 스포츠 외건, 신형 i30 등 4개 차종이 독일 국제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2017 IF 디자인상의 제품 디자인 부문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IF 디자인상은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페라리 최초 8기통 4인승 스포츠카 GTC4 루소 T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신형 모델에 탑재된 3.9리터 8기통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610마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에 달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4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28일부터 광주와 제주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이로써 제주항공의 국내선 노선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 가운데 가장 많은 6개로 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신규 취항을 계기로 광주, 전남과 제주 지역 주민의 항공 여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소시설공사업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시설공사업 단체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기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 4개 업종의 시설공사협회들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고 업계의 상호협력과 해외 경쟁력 강화 등을 다짐했습니다. 장철호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장은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계설비도 독립법이 꼭 필요한 업종인 만큼 분리발주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총 4개 단체로 구성되며 이들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15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